시험에 잘 나오는 분계 문제 100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분계하시오.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의 거래처를 표시할 것. 여러분 회계 공부할 때 분계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번 정미상사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700만 원은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외상대금을 받았다는 거죠. 자, 자, 받은 것부터 먼저 써볼게요. 약속금으로 받았잖아요. 약속금으로 받았는데 외상대금을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상품 또는 뭐 제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죠. 그럴 때 쓰는 약속금은 상품 제품과 관계됐을 때는, 즉 재고자산과 관계됐을 때는 받으러움이라고 써요. 자, 받으러움을 차변에 쓰는 이유는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받았죠. 얘도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뭘 받았어요? 외상대금, 외상매출. 자, 받아야 될 돈, 받아야 될 이제 권리였는데 받았으니까 해당되는 자산을 없애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이잖아요. 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부터 채권이에요. 그러면 자, 금액을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처 보면 채권, 채무, 거래처 표시할 것 그랬잖아요.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정비상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거래처, 정비상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는 시험 보실 때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종이에다가 썼을 때 수기했을 시절에는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거래처는 웬만하면 다 넣거든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근데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처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만 거래처를 쓴 겁니다. 근데 채권, 채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채권, 채무에는 꼭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아이콘 발행 주식. 계정가는 뭐예요? 단기 운용 목적, 매수가 빈번. 단기 매매 증권이죠. 예. 그거 샀대요. 100주를. 액면가 10,000원인데 12,000원에 구입. 실제 구입한 저 금액으로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수수료 나왔대요. 주식 매매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는 뭘로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 자산의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요, 시험 볼 때 중요한데 판관비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판관비는 증권회사만 판관비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저 주식이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닙니다. 즉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발생되는 거는 물건 판매하고 관계없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보통의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산의 감소. 예. 그러면 100주 곱하기 12,000원. 얘는 그냥 보시는 거지.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12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000원.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121만 원 이렇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대마왕 주식회사의 주식을 장부 금액 400만 원. 그 400만 원짜리
420에 매각했대요. 근데 필요 없으니까 판 거죠. 그럼 얼마 벌었어요? 20만 원. 단기 매매증권을 비싸게 팔면 그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입니다. 돈은 당사 당제금 계좌로 이체받았대요. 그러면 받은 돈은 당제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당제금 자산의 증가 금액은 420을 받았겠죠? 420 받았잖아요. 자, 준 거는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딱 나오면 이 글씨를 보고 단기 매매증권이 떠오르셔야 돼요. 장부에 있는 400만 원짜리 빼버리시고 20만 원 벌었죠? 번 거는 수익이잖아요. 대변에 써야 돼요. 그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큰손 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0주 한 주당 취득원가 5,000원. 그 주식이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다. 기말은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회계기간의 말을 말해요. 단기 매매증권을 보유할 경우 기말이 되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금액과 기말 현재의 공정가치를 따져서 변동이 생기며 평가합니다. 평가했을 때 오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떨어지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5,000원짜리가 7,000원이니까 아우 좋아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씁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 대변. 자, 5,000원짜리가 7,000원 됐으니까 얼마 올랐어요? 2,000원. 주식은 몇 주예요? 100주. 2,000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20만 원. 그 변동액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변에는 이 20만 원만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죠.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증권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사원 최영업으로부터 2박 3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20만 원 지급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함. 출장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지금 출장 갔다 돌아왔어요. 금액이 확정됐네. 저기 사용 내역서가 있잖아요.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원이 출장 갈 때 얼마 쓸지 정확히 어디에 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림잡아서 돈을 줍니다. 그때 가지급금이죠. 이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20만 원 써주죠. 이렇게 출장비의 이름은 여비교통비 처리하죠. 전체 금액을 더해 볼게요. 5만 원, 10만 원, 6만 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21만 원. 만 원 더 썼네요. 그래서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이게 비용의 발생이니까 여비교통비를 차변에 썼습니다. 예. 둘 다는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 6번. 영업사원 이숙정의 출장이 취소되어 지급되었던 출장비 계산액 어림잡아서 얼마 쓸지 모르니까 계산한 거. 그걸 계산액이라고 그래요. 다시 현금으로 받아 당좌에 입했대요. 현금 받아서 통장에 넣었으니까 차변에 현금 쓰지 마시고 당좌예금을 써야죠. 통장에 예입한 거는 20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없으면 되겠죠? 이게 가지급금이잖아요. 5번에서 설명한 거예요. 7번을 보겠습니다. 매출처 명성전자의 상품
1,80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 중 1,500만 원은 명성전자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1,800에 팔았잖아요. 전체 판매액, 매출액의 이름은 상품 매출입니다. 여러분,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 전체 매출액만 가르쳐 줬으니까요. 매출액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돈을 쓰는데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 이 받으러음과 외상매출금은 상거래 시에만 써요. 상거래라면 상품 제품 파는 걸 말하거든요. 그럴 때만 씁니다.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고 어음 받고 외상하면 그때는 미수금을 쓰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어음은 1,500이고 그 다음에 외상은 300이 돼야 되겠죠. 예, 둘 다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이 거래처 둘 다 거래처가 명성전자가 되죠. 예, 둘 다 거래처. 채권 받을 돈이 생긴 거야. 여기도 명성전자 이렇게. 자, 이걸 거래 판례수로 말하면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에 오로지 수익, 오로지 비용만 나오면 이런 거래를 뭐라고 그래요? 손익거래.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8번을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할 선물 참치 세트 50만 원어치를 주식회사 세론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종업원한테 선물을 주면 뭘로 하기로 했어요? 이 비용 처리하는데 복리후생비로 하겠죠. 복리후생비가 돼요.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고 카드. 카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신용카드 말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여러분 외상이죠. 나중에 돈 갚는 거잖아요. 외상인데 외상에 대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써야 돼요. 상품이나 또는 재료 같은 사온 외상, 즉 상거래의 외상은 외상매입금을 씁니다. 그 외의 외상은 미지급금을 써야 돼요. 그럼 지금 상품 사온 거 아니죠? 그냥 상품 사올 때 외상매입금 쓴다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써야 돼요. 상품을 안 사왔으므로. 그리고 미지급금은 이제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부채 증가가 대변이어서 대변에다 쓴 거거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어서 차변에 쓴 거고. 거래처 넣어야 되겠네요. 예, 채무니까. 카드사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입력하는 거니까 카드사를 입력하시면 돼요. 9번입니다. 주식회사 우리전자에서 판매용 에어컨 5천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당전 부담의 운반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판매용이 힌트입니다. 업무용이 아닙니다. 판매용입니다. 업무용이면 비품이 돼요. 업무에 쓸 게 아니라 판매할 거니까 상품이 돼야 돼요. 상품인데요. 상품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있잖아요. 운반비 같은 거.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왜? 운반비까지 주고 샀잖아요. 이게 5천만 원인데 운반비 10만 원 준 거 있다면 5천 10만 원이지. 5천만 원짜리가 아니죠.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반비 하면 틀려요. 운반비는 언제 써요? 팔 때. 운반비라는 이 계정 과목이 판매 관리비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5천만 원이 되겠고 현금은 10만 원이 되죠. 외상 매입금이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래처는 주식회사 우리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쳐서 입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펜 들고 쓰는 연습이 더 중요해요. 처음에 기초 공부할 때 이렇게 잘 쓰셔야지. 입력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면
예, 프로그램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프로그램은 우리가 정확하게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정확한 장부를 만들고 정확한 결산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펜 들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10번. 삼천리 자전거로부터 판매 후 자전거를 300만 원을 구입하고 구입 대금 중에 100만 원 외상으로 하고 잔액은 당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다. 판매 후 자전거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똑같이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거래처는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 써야 돼요. 시험 볼 때 거래처 넣는 거고. 100만 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하면 상품 사올 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거래처는 똑같고요.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 잘 보세요. 이거는 상거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즉 상품 사올 때만. 상품이 아닌 거 사오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쓰면 안 되고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11번입니다. 11번 볼게요. 당사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고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유경자산 편을 보시면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어느 경우에 쓰냐면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했을 때. 건물의 유리를 교체한 거는 원상 복구한 거잖아요. 비용의 이름은 수선비 이렇게 들어가죠. 네, 비용이니까 차변. 그다음에 현금.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12번 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 엔진 오일을 스피드 카센터에서 교체하고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똑같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랬네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차하고 관련돼서 그 비용의 이름은 차량 유지비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동차 관련돼 있는 비용을 혹시 쓰고자 한다면 차량 유지비를 쓰세요. 차를 고친다든가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물론 자동차세 낸 거는 세금과 공과죠. 수선비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그래서 이 계정이 있으니까 수선비도 틀린 건 아닌데요. 이 계정이 있잖아요. 차량 유지비가. 차량 유지비가 맞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웬만하면 차량 유지비로 쓰셔야 됩니다. 예. 공부할 때는 차량 유지비로. 실무에서는 수선비 쓰든 차량 유지비 쓰든 큰 의미가 없어요. 같은 비용이니까. 시험 볼 때는 일단은 계정 과목 올레드로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꼭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25만 원. 현금 25만 원. 자,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이고요. 차변에 비용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거래는 거래 종류에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손익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손익거래 이런 것도 가끔씩 분개하면서 생각해 보셔요. 까먹으시면 안 돼. 그다음 13번. 유담 상사의 자전거 400만 원 가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대금의 30%를 보통금 계좌로 받았다 그랬죠? 그럼 받은 거는 통장에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400만 원에 30%, 4, 32, 120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품은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자전거 안 팔았잖아. 자전거 안 줬다고 아직. 돈만 미리 받은 거죠? 이렇게 물건을 주기 전에 미리 받은 돈,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은 나중에 물건을 줘야 돼 의무가 생기니까 부채예요. 대변에다 써야 돼요. 부채 증가. 거래처 써야 되고 채무.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14번 볼게요. 사용 중인 에어컨 시드공가 200, 감가상각 고객 120. 제일 중고 상사에 60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한 달 후에 받게 돼요. 자, 봅시다. 에어컨의 이름은 비품이죠. 자, 에어컨의 장부 금액을 구해볼게요. 싸게 파는지 비싸게 파는지 먼저 알아야지 회계 처리할 때 유리하거든요.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최초 취득한 금액에서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장부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장부 금액 80만 원짜리예요. 80만 원짜리인데 60밖에 안 받았어요. 20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이렇게 손해보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외상의 이름은 외상배추금 쓰면 안 돼요. 상품 판 거 아니잖아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미수금 써야 돼요. 미수금. 그러면 이제 없애버릴게요. 자, 비품을 없앱니다. 비품. 장부에 이게 두 개가 이월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이 비품을 대변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자산이 감소되고 비품이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대변에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차변에 옮겨줘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증가가 사라지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가치를 갖다가 빼는 거기 때문에. 120. 항상 이렇게 알아두세요.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처분할 때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대변에 그 유형자산을 쓴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는 받을 돈이나 받은 돈을 써야 돼요. 미수금 60. 대변에 200인데 아직 180밖에 안 되니까 손해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비용의 발생. 차변. 미수금에는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미수금의 거래처는 제1, 중고, 상사. 편들고 쓰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입력하시는 거.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유달전자에 판매하기로 한 판매용 핸드폰을 발송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되겠죠. 판매하기로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니까.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은 계약금은 팔기 전에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계약금의 이름은 선수금입니다.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저 외상의 이름은 외상매출금이 돼요. 당전부담 운반비 2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운반비는 팔 때 발생된 거니까 운반비로 처리하셔야 되죠. 비용의 발생. 현금은 현금이고. 그럼 계정값 한번 쭉 써볼까요? 핸드폰을 팔았어요. 이게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 매출. 돈을 이제 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외상으로 받기로 했어요. 물건을 줬으니까 물건을 주로 모인 선수금 없애야 돼요. 이제 거래가 종결됐으므로 물건 딱 주는 순간 선수금은 사라져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운임 나갔잖아요. 이게 팔기에서 발생된 거니까 판관비 처리해야 돼요. 비용은 차변. 그 다음에 현금. 금액을 쓰면 딱 맞을 거예요. 200. 그 다음에 20. 그러면 180. 운임 2만원. 현금 2만원.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는 이 두 개 다 넣어야 되겠죠. 선수금에다 또 외상매출금에다가 유달전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명관계상 생략할게요. 16번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고려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당사 당재금에 이체하다. 당재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당재금. 그 다음에 3천만 원. 고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대출 받았네요. 그렇죠. 대출 받은 거는 이제 빌린 거잖아요. 그런 걸 차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환기간이 3년이래. 차입에 대해서 개정 과목이 두 개 있거든요. 1년 내에 상환하기로 하면 단기 차입금. 그러지 않으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부채 증가 대변. 거래처 넣어야 되죠. 부채니까. 고려 저축은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당점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가 12만 7천 원 입금됐대요. 자, 그러면 좀 빨리 쓸게요. 이거는 보통예금 12만 7천 원에는 뭐예요?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1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번
하이마트에서 상품 5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먼저 지급하다. 상품은 아직 안 받았어요. 거래가 아닙니다. 자, 계약금은 줬잖아요. 선급금. 물건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준 만큼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요, 거래처 꼭 써야 되고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계약금만 회계 처리하시는 거죠. 자, 19번 광고용 전단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인쇄대금 1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힌트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광고용 전단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죠. 광고 선점 시.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무조건 현금. 10만 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20번 3일 상사에서 1개월 전 매입 계약한 상품을 인수하고 인수했으니까 상품을 받았다는 얘기죠. 상품이라고 쓰고 자산의 증가. 계약금을 차감했대요.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준 거죠. 물건을 받을 권리였는데 물건을 받았으니까 그 계약금은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장부에서 없애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거래처는 넣어야 되고 채권이니까 이 채권의 거래처는 없애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외상이라는 거잖아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외상 매입금. 재고자산이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쓰는 거예요. 상품이 아닌 재고자산이 아닌 거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운이 2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이렇게 쓰고 상품 살 때 운임은 운임까지 주고 상품을 산 거니까 상품이 1,000만 원인데 운임 2만 원 줬다면 이 상품은 1,002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상품에다가 가산해 주셔야 돼요. 취득원가에다가 더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이 1,002만 원이 돼요. 나머지 계약금 100만 원 그냥 쓸게요. 외상 매입금 900만 원, 현금 2만 원 이렇게. 거래처는 채권, 선급금에다 넣고 채무죠.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이 두 개에다가 거래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21번. 대림 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소금이 만기가 돼요. 어음과 교환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다. 약소금은 상품 매입 대금이었다는 게 힌트죠. 상품 매입 대금의 약소금은 상품을 매입 시 어음을 발행했다는 말이니까 지급 어음이 있잖아요. 지급어음 대금 갚았다 그랬으니까 지급어음이 부채거든요, 여러분. 부채 감소 차변에 써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지급어음을 씁니다.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얼마씩 100만 원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어음은 채무니까 거래처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거래처하고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갚을 돈 없다. 그러니까 거래처 대장에다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22번입니다. 당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5만 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다. 예, 통신요금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지문에 많이 보이네요. 비용의 이름은 통신비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차변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대변에 써야 되겠죠? 왜? 자산의 감소니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23번을 보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한국 부동산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 구입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토지는 판매용으로 산 게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산 거예요. 매장 신축하기 위해서. 그럴 때 토지라고 쓰죠.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 취득세 같은 거 유형자산에 더해줘야 돼. 이렇게. 결국 이게 1,000만 원짜리 토지인데 취득세 20만 원까지 줬으니까 1,020만 원 주고 산 거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1,020. 그 다음에 토지 산 거의 외상은 상품 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미지급금으로 쓰시고 현금은 현금 쓰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이제 1,000만 원이 되겠고 현금은 20이 돼요.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래처는 한국부동산 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4번을 보겠습니다. 정기에 대손 처리한 핑크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10만 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그럼 통장에 돈 돌았네.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 통장. 보통 예금 자산이 증가됐죠? 얼마? 10만 원. 어떤 거래요? 작년에 대손 처리한 외상대금이 들어온 거래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작년에 대손 처리했으니까 작년에 외상매출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없앴어요. 없앴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쓰면 안 돼요. 장부에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때 대손 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충당금이 있었으면 충당금으로 해서 없애든지 없었으면 대손상각비로 해서 없앴을 거예요. 이렇게 대손 처리한 금액이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해수되면 좋죠. 예. 그럴 때는요. 해당되는 채권에 대손 충당금에다 집어넣었다가 이 대손 충당금이 결산 시에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 때 들어온 만큼 이제 빼고 이제 설정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해당 채권에 대손 충당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쳐서 넣으실 때는 대손 충당금 하면 여러 개 뜨는데 그 중에서 외상매출금 거 골라서 1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외환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전월 회사에 외환카드 사용 금액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전월 신용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어. 자, 그러면 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을 없애버리고 없앨 때 차변을 써야 되겠죠. 부채니까. 부채 없애려면 부채의 감속, 차변. 어느 회사? 외환카드사. 외환카드사가 들어가야 되고 현금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30만 원씩. 현금은 자산의 감속,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26번 상수산업에서 500만 원을 3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0만 원 공제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3개월간만 쓰기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죠. 자,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 돼요. 채무임으로 거래처 넣어줘야 되고 상수산업 빌린 돈 얼마예요? 500. 이제 갚아야 되니까 장부에다 써놨어요. 자, 돈은 이자 10만 원 떼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자는 미리 준 거죠. 나중에 이자 안 주고 원금 5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따라서 10만 원 제하고 들어왔다 그랬으니까요. 490이 됐겠네요. 490.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 차변. 보통예금은 자산의 증가. 여러분 회계 처리하실 때 차변의 이름 이렇게 두 개일 때 순수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치고 장부도 따로따로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분기 연습할 때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는 계정을 먼저 쓰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이거 거래 종류 잠깐 볼까요? 거래 종류 보시면 비용 나오고 자산도 나오잖아요. 차변은 오로지 비용만 나오고 대변은 오로지 수익 계정 하나만 나오면, 즉 차변은 오로지 비용 계정만 나오고 대변은 오로지 수익 계정만 이렇게 하나씩만 나와야 돼요. 비용으로 수익으로 이렇게 나오면 손익거래인데 비용이나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이게 비용 나온 부분이잖아요. 이게. 혼자 안 나오고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였다. 그러면 이를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혼합거래. 반드시 한쪽이어야 돼. 한쪽 면을 봐야 돼. 한쪽을 봐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이거는 손익거래예요. 비용이 혼자 나왔잖아요. 아니 비용도 나오고 부채도 나오니까 혼합거래 아닙니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섞인 게 혼합이라면서요. 아, 혼합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섞인 게 혼합 맞아요. 근데요. 수익 비용이 있는 쪽에 즉 비용은 차변에 있고 수익은 대변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수익 비용 혼자 안 나오고 같이 나올 때, 즉 이쪽은 비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을 봐야 돼요. 뭐랑 나왔어요? 보통예금이랑 자산이랑. 이럴 때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이로 문제 푸실 때 이거 잘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많이 틀리거든요. 27번. 업무용 화물차의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죠. 비용입니다. 세금과 공가가 많이 나오는 거는 자동차세, 계산세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저거 쓰시면 돼요. 현금 15만 원. 그 다음에 동일 상사에서 상품 5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1개월 전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약속보험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지금 샀죠? 받았어요. 상품, 계약금, 제한 그랬으니까 상품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줬나 봐요. 상품을 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권리인 계약금 없애야 돼요. 거래처 넣어야 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 받을 권리가 사라짐. 처음에 계약금을 줬을 때는 상품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차변 써놨는데 이제 받았으니까 장부에서 없앤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상품을 살 때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고 했잖아요. 얘 부채죠. 부채니까 얘도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고 금액은 45만 원, 상품은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온풍기를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수익적 지출을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죠. 그럼 온풍기 수리하면 수선비, 얘는 보통예금. 자, 그렇게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영화 상사에 상품 35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 중에 50만 원 약속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또한 당사부담 운반비 5만 원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씁니다. 상품 매출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 팔고 원 받으면 받으럼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운반비는 팔기 위해서 쓴 비용이거든요. 비용 처리예요. 운반비로. 여기 외상 빼먹는데 외상은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 순서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운반비, 현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매출액은 350. 상품 매출은 여러분 수익입니다. 수익 쪽에서 찾아보세요. 그러고 자, 어음 받은 거는 받을 돈이니까 채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영화 상사 거래처 쓰시고 외상 매출금도 받을 돈이니까 거래처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300이 돼야 되겠네요. 350짜리니까 운임은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